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혹시 예진 씨는 MBTI가 뭐예요? 저는 EFP, ISFP요. ISFP? 네, 진혁 씨는요? 저는 ENTP거든요. ENTP. ENTP. 찾아보니까 외향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랑 안 좋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쩐지 그거 되게 정확하다. 뭐라고요? 아니, 어쩐지 선배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항상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거 정확하다고요. 그건 정확하죠. 그건 정확한데 네. 그 뒤에 것도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9년 5월 23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아 6월 항쟁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1988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50 비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불법하게 모은 자금으로 노태우 씨의 대통령 선거의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다면 작물로 선거를 한 셈이 되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신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등을 주장을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보통 시민들이 따뜻하게 대접받고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행세하는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십시다. 이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새천년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서 2003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렇죠. 임기 때 그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24일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고향인 봉하마을로 귀향해 평범한 전원 생활을 했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사건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네. 평범한 생활을 하시던 중에 왜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된 거죠? 퇴임할 때 대통령 재임 시의 기록물 복사본을 가지고 귀향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 측근과 친형, 부인, 아들, 딸 등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2009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당시 봉화산을 산책하던 중 30m 높이의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오전 9시 30분쯤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23일 정오, 서울 지역 5개의 대학 학생 73명이 서울 미 문화원을 점거해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이 농성은 광주 항쟁 계승 기간에 학살에 대해 묵인한 미국의 책임을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학생들을 모집해 진행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군요. 네, 맞아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이후부터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학생들은 불만을 농성으로 표출하기도 한 거죠. 농성이 벌어진 당일 미 문화원 진입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980년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 사과와 주한 미국 대사에게 면담, 내외신 기자회견 보장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무대응으로 반격했습니다.
학생들이 면담을 요청했을 때 그 미국과 우리 정부가 이제 무대응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맞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학생들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단식 농성을 벌였어요. 그리고 농성 4시간 후에 당시 주한미 대사관 참사관이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면담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결과는요? 이 학생들은 미국이 48시간 만에 광주 사태를 알았으므로 광주 학살 묵인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사관은 미국 측이 광주 사태를 뒤늦게 알았고 한미 연합사가 한국군 병력 철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이 사과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면담 이후 참사관은 학생들의 내외신 기자회견 요청 대신 미 대사 면담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미 대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고 농성은 4일 만에 급하게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스로 농성을 풀고 나와 경찰에 모두 연행됐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연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군요. 네. 이후 국방부 장관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의 전모를 발표했는데요. 광주 사태는 한국 내의 문제로 미국이 책임질 것이 없다는 해명성 발언을 하며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5월 23일에 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8년은 핑클이 음악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항상 내 곁에 있어줘.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선유리까지 4명의 멤버로 구성된 핑클은 1집 발라드곡인 블루레인을 시작으로 내 남자친구에게 영원한 사랑 등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올해 7회째 진행이 되는 날인데요.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또 희귀질환의 예방, 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날을 제정한 의미에 맞게 희귀 질환이 하루빨리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